자, 오늘은 리액트 네이티브 이제 첫 시간이고요. 저희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4주 동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저희가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말씀드리고 해보도록 할게요. 수업 진행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우선은 저희는 이제 실제 코드 작성을 하면서 내용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주로 이제 이론적인 것들보다는 실제 동작하는 코드들, 그리고 가능하면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드 작성하는 내용들이 많기는 한데, 뭐, 같이 작성을 하시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막 아주 여유가 있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은 뭐 실습하는 시간을 따로 이제 할당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썼던 코드는 다시 이제 올려드리니까 나중에 그 코드로 확인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 어쨌든 뭐 이제 그래도 진행하면서 따라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뭔가 막히거나 했을 때 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코드는 나중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다 하고 좀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이 다시 보기도 올라가게 될 거고 코드도 올라갈 거고 해서 충분히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보다는 전반적인 흐름 같은 것들을 좀뭐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 같은 거를 파악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검색 같은 거를 할 때에도 뭐 어떤 거를 검색을 해야 되겠다라는 키워드만 사실 잡을 수 있어도 크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시고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그 이번 주에 3시간, 그러니까 한 주차마다 3시간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 뭐 대략 이제 정확하게 딱딱 30분 뭐 5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의 한 꼭지씩 이제 내용을 다룰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 정도 하고 쉬는 시간 중간에 잠깐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채팅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채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다시 보기 쪽에는 채팅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하는 부분들은, 뭐 저희 이제 라이브 하는 동안에만 질문 받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딱 수업하는 부분들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뭐 질문이 계속 영구적으로 남아서 박제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니 안심하시고 질문은 마음껏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주 수업은 저희가 이제 개발 환경을 로컬에 세팅하지 않고 웹상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로컬의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이 수업의 말미에 다시 안내를 조금 해드릴게요. 세팅하는데 시간들이 좀 많이 걸립니다.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시간을 좀 두고서 미리미리 설치를 해 오셔야지 되는데 오늘 그 환경 세팅이 이미 돼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세팅이 안 된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웹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로컬 개발 환경 구축을 해서 진행하는 건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그래도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워낙 많이 알고 계셔서
저희가 몇 년 전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처음 수업을 할 때에는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리액트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고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은 리액트 네이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알고 오시기 때문에 뭐 아주 구체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게 됐어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페이스북이 주도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리액트 생태계의 이제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리액트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중 네이티브. 그래서 리액트하고 뒤에 붙는 것들이 몇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 일단 그 리액트 JS라고 하다 지금은 그냥 리액트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가장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웹을 대상으로 한 리액트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이 리액트 네이티브는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고, 뭐 VR 같은 거를 대상으로 하는 리액트 360 같은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실제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리액트의 문법을 이용을 해서요. 리액트의 문법을 이용을 해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것 중 하나는 리액트 JS로 만든 웹 화면을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그런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슷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에 딱 일치하는 걸로는 아이오닉 프레임워크가 있죠. 아이오닉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나 뷰나 앵귤러 같은 실제 웹 화면을 구성을 하고 이걸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인데 그래서 이제 이 샘플 코드를 보더라도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실제 HTML 태그들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지만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의 문법을 사용하지만 웹 뷰를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 코드 상에서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마치 HTML처럼 보이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엄밀히는 XML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뭐 div 같은 역할을 하는 뷰, 파라그래프 p 태그 역할을 하는 텍스트 뭐 이런 이제 태그들이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실제 HTML 태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런 문법들을 이용을 해서 네이티브용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기술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 이제 지금 여기 샘플 코드를 보시면은 뷰 헤더 텍스트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코드가 있을 때 리액트 네이티브에 요런 식으로 이제 안내가 나와 있어요. 이미지로 도식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뷰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저 위에서 사용된 컴포넌트 저 위에 컴포넌트가 그대로 들어온 거가 맞군요. 네. 저 컴포넌트들을 가지고서 저 컴포넌트들이 실제로 화면에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도식화가 돼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이따 샘플 코드를 몇 가지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좀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들을 참조해서 보시면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좀 더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제 다룰 수 있는 웹상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expo.dev라는 사이트를 들어오시면은 자, 요런 이제 사이트 엑스포라는 사이트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스포라는 사이트는 엑스포라는 곳이 리액트 네이티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교육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오신 분들은 저 엑스포에 대한 부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자,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여기 이제 샘플 코드 같은 것들을 표시하는 부분에 이 엑스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 본진하고 이제 이 퍼스트 파티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나 교육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실제 뭐 서비스를 런칭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프로덕션 레벨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필요한 어떤 뭐 유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까지 제공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엑스포라는 사이트에 와서 사이트 맨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요. 여기에 자, 프로덕트 중에서 스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낵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에디터 화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엑스포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 리액트 네이티브 이제 본 서비스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리액트 개발팀 자체가 페이스북 산하에 있으면서도 뭐 페이스북 이름을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단독의 이제 본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리액트 네이티브 본지는 안드로이드, iOS 두 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외에 다른 곳들에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기술을 가지고서 다른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가지고서 웹을 구현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얘기이기도 한데, 리액트 JS라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근간이 되는 기술 자체가 웹용인데,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를 가지고서 이제 또 웹을 지원을 한다라는 건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리액트 JS 소스를 가지고서 리액트 네이티브까지 커버를 할 수는 없거든요. 두 개는 이제 서로 다른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용 소스를 웹으로 컨버팅 할 수 있다고 하면, 리액트 네이티브 소스를 가지고 iOS, 안드로이드, 그런 다음에 웹,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을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엑스포에서 리액트 네이티브 for 웹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선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웹상에서의 미리 보기가 제공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리액트 네이티브 for 윈도우즈를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오픈 소스로 있죠. 그런 식으로 리액트 네이티브 맥OS가 또 있고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어쨌든 엑스포에서는 그 중에 이 웹에 대한 것들 제공을 하고 있어서 리액트 네이티브 소스를 이렇게 웹으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웹상에서 바로 편집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바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안드로이드 탭이 있고 iOS 탭이 있고 마이 디바이스라는 탭이 있는데 자, 안드로이드 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네, 안드로이드 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클라우드 상에서 돌린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전송을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상에서 동작하는 거를 미리 보기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iOS도 이제 실제 클라우드 상에서 iOS를 돌리고 그런 다음에 지금 작성한 소스를 iOS 상에서 돌린 다음에 그 화면을 이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이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웹은 즉시 변환을 해서 보여주니까 대기가 필요가 없는데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경우에는 접속자들이 몰리면 조금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마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엑스포 밑에 프로덕트의 스낵 말고도 그 밑에 엑스포 고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엑스포 고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면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현재 작성하고 있는 코드를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엑스포 고를 엑스포 고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엑스포 고 앱 실행하셔가지고 QR코드 촬영 메뉴 가셔가지고 이 화면을 찍으면은 이 코드를 실제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화면 전환을 해보면은 저랑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대기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요거 대기를 기다려서 화면을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일단 웹으로 해가지고 보고 이따가 이제 요 마이 디바이스 쪽에서 보여지는 것들 마이 디바이스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한번 해보고 그 정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혹시 이제 그 디바이스가 여러 개, 그러니까 뭐 iOS 디바이스도 있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도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두 가지에다가 다 엑스포고를 한번 깔아보세요. 엑스포고를 깔아가지고 보시면은 요것들이 실제 이 네이티브로 이 작성된 리액트 네이티브로 작성된 코드가 네이티브로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차이를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서 확인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자, 현재 여기 있는 코드에 제가 두 번째 라인을 보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텍스트, 뷰, 스타일 시트 세 가지가 임포트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버튼이라는 거를 한번 추가로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제일 많이 사용이 되지만은 실제 프로덕트에서는 가장 사용이 안 되는 컴포넌트일 것 같은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웹에 있는 버튼하고는 다르게 시스템 기본 버튼을 이용하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웹에서 사용되는 버튼과 다를 게 없지만 웹에 있는 버튼이라는 건 버튼 태그를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시스템 버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대한 커스텀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뭐 정말 확인 정도만 가능한 수준의 시스템 버튼을 사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다른 내용들을 좀 지우고 제가 버튼 컴포넌트를 넣어서 버튼 테스트라고 넣고 온프레스에 아무 기능 없이 이렇게 작성을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버튼 모양이 버튼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버튼 모양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지금 웹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기본 버튼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거를 만약에 지금 엑스포고를 이제 사용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본인 디바이스에서 확인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버튼을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 출력을 했을 때 이 모양이 완전히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기마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iOS는 iOS 기본 버튼 모양이 이제 쿠퍼티노 디자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런 스타일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매터리얼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또 이제 최신 매터리얼 디자인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기본 시스템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기본 디자인 그대로 표시가 되는 버튼이기 때문에 iOS하고 안드로이드하고 서로 다른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여기 있는 태그들이 여기 만들어진 태그들이 이게 웹이었다고 하면 사실 그런 일이 있진 않을 거예요. 웹에서도 기본 버튼이 OS별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보통 이제 스타일 시트 이용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맞춰놓고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여기에 작성한 코드가 결국에 어떻게 네이티브가 되느냐에 대한 거는 리액트가 처리를 해주니까 저희가 그 최종 결과물에 관여를 하지는 않지만 만들어지는 그 기본 코드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실제 네이티브 코드를 모르지만 네이티브 코드를 관여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 리액트 네이티브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각각의 네이티브로 이미지 뷰가 표시가 되는 이런 형태로 리액트 네이티브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버튼으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엑스포에서 제공을 하는 스낵이라는 이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리액트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